자, 76페이지부터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 속였어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거를 빼면 어차피 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를 당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뭐 기망이라는 말은 속임수죠.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 있죠?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명백히 뭐가 존재하는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뭐죠? 사기다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 따라서 침묵한 것은 뭐예요? 기망, 사기다. 이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망이 사기냐? 그죠? 여러분들 많이 속여보셨죠? 사시면서. 안 속여봤어요? 전 대빵 많이 속여봤는데요. 와이프도 속여보고 애들도 속여보고 근데 사기로 처벌돼 보신 거 없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 비로소 사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작년도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위법한 것이고 사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속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모 요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시켜서 먹어봤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이모는 저를 명백히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사기냐? 아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나요? 위법하지 않은 거죠.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학원에 등록하시면 혹시 또 물어보셨나요? 민법 선생 강의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잘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봤더니 더럽게 못해. 그것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학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에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그죠? 가가지고 아유 장사 잘 될까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잘 된다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잘 된다고 하길래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그래도 이거 뭐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자는 위법하지 않아요. 또 이런 것도 많죠.
땅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 그래? 아유, 이거 사기만 하면 이거 그냥 땅값 오른다고. 오르니까 그냥 사시라고. 하길래 믿고 땅을 샀는데 그 자식 오르는커녕 오히려 떨어져요. 사기 아니에요. 땅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에요. 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인근에 납골 땅이 조성될 상태인데 그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 묘지 같은 경우는 명백히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죠? 납골 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그죠? 갑자기 이걸 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아무튼 비난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설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 뭐냐면 뭐 5천 투자 월 300 수익 보장 뭐 이런 거 있죠.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당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이 짱짱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기 분양 언론에서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법원 가면 다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절대로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도 절대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어차피 그 인간들은 뭐 하게 돼서 구라를 치게 되어 있고 구라 치더라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닙니까?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죠? 뭐 마찬가지로 뭐 음식 가가지고 제 친구도 꼭 그런 놈이 있어. 꼭 그 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맛있어요 맛없어요 물어보는 또래가 있단 말이죠. 그 물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맛없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맛 더럽게 없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말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가 되려면 기망이 뭐 할 정도에 대해 비난할 정도여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이번에 그 탄핵 소추를 하는데 그 탄핵 소추 사유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 이런 말이 나와요. 중대한 위법.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끔 TV 보니까 무슨 중대한 범죄와 동일시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중대한 위법이라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뭐예요? 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뭐 5만 원 뭐 상품권 받는 거는 뭐 요거도 먹을 일이지만 중대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 뭔가를 받는 것은 똑같은 범죄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디오 듣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MC가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촛불 집회 하나만으로도 끝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촛불 집회 한다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대통령이 뭘 많이 받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범죄가 무슨 범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이 뭐가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 그것이 뭐죠? 중대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인데 아파트를 중개해 그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이 아파트 사기만 하면 인근에 뭐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들어올 거니까 분명히 이거 그냥 오른다고. 뭐 분양권 같으면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 뭐죠? 2천 그냥 달라붙는다고 이런 거 있죠? 다 사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궁금합니다. Y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길어지는데 그 할아버지가 폐지 조건 말해서 평생 번 돈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사셨어요.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완전히 뭐요? 맹지고 뭐 쓸모도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술 먹고 눈물을 지새고 막 자식들은 뭐 사기당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까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와이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자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분양한 사람 만났어요. 그 양반은 뭐예요? 바둑판 문의도 아니에요. 그죠? 음성 변조도 아니에요. 딱 나와가지고 기자가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랬더니 뭔 사기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 뭔 사기 이게 뭔 사기야 막 이러더라고.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사기라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을 사면 땅값이 뭐죠? 많이 오르고 개발 호재가 있을 거니까 사시라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제가 봤을 땐 그 할아버지 문제 많어. 아니 일은 넘어서 오늘 내 하신 분이 뭔 또 돈 벌겠다고 땅 투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가 아닌데 사기처럼 주장하는 분들의 가끔 내용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 너무 뭐예요? 욕심이 과해서요. 거기다가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땅값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땅값이 장래 남들이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없는 땅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눈물로 지새우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궁금합니다. 와이드가 그 분양업자를 욕할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뭐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좀 얘기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차는 그걸 보면서 저 나쁜 놈들 막 하면서 막 그 분양업자를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하지. 옷 파는 사람이 뭐 좋다 그러지 나쁘다 그러나? 그랬더니 제 차가 저한테 뭐 그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고 막 그러는데 항상 뭐가 계제가 됩니까? 욕심. 이제 욕심이 계제. 저는 참 보면은 제가 그 삼성도 갔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잔뜩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뭐죠? 이렇게 현명해지고 벼는 익을수록 뭐죠? 고개를 숙이고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굉장히 아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 보일러도 안 켜. 그냥 집도 그냥 가보면 그냥 막 냉골에 그냥 그 얼마나 사신다고. 그죠? 아이 그 보일러 막 빵빵 뗀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죠? 저희 아버지가 82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보일러 끄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신다고. 근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도 줘요? 피해도 주고 막 제쳐도 막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그냥 막 보일러만 키면 가서 꺼버리고 그냥 막 이러니까 온 가족이 스트레스 받아고 뭐다 이게 나왔죠. 아무튼 아무튼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요새 저도 늙고 가냐 그죠? 저는 늙으면 절대로 안 걸어야지 막 모르죠 또 절대로 안 걸어야지. 저는 늙으면 그냥 펑펑 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나는 10원짜리 하나 상속 안 해줄 거라고 그냥 다 쓰고 그냥 끝까지 다 쓰고 내가 니들한테 양심이 있어서 빚은 안 넘겨주겠지만 재산은 끝까지 다 쓰고 네 엄마랑 그냥 10원까지 다 쓴 다음에 딱 줄 거라고. 아무튼 비난 가능성이 뭐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 고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다. 과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를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짜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고의해야 돼요. 자기도 가짜임을 알면서 진품이라 그랬어야 뭐예요? 사기인 거고요. 판 사람도 진짜로 진품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짜임이 밝혀졌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고의. 돈을 빌렸어요. 안 갚는 게 사기인가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고의라면 뭐예요? 사기. 과실이면 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그 최홍만 씨라는 씨름 선수기죠. 그죠? 그 양반이 2억인가 빌려서 안 갚았는데 사기로 처벌받았어요. 왜냐하면 고의냐 과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봐요. 근데 그 양반이 돈 빌릴 당시에는 재산이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였고요. 수익도 제로.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2억을 빌렸다면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의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됐어요?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기 치실 때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을 샀어요. 누가 봐도 완전히 그냥 허접 땅이에요. 거울 보시 먼저 자기부터 이 땅은 끝내주는 땅이고 떼돈 벌 땅이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먼저 자기를 속이더라고요. 제도 주위에도 한데 그런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거짓말하면서도 눈빛 하나 안 들려. 왜냐면 지 자신이 뭐예요? 이미 넘어가서 지 자신이 뭐예요?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죠? 저번에 또 TV 보니까 뭐 감식초요? 감식초를 파는데 그거 먹으면 암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면 사는 사람들이 뭐 한 병에 뭐 300만 원 막 이래. 그런 데도 사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걸 사왔으니까 자식들 막 뭐라 그러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이놈의 자식아 이거 먹으면 내 병이 난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느냐 하고 방방 뜨고 오히려 뭐죠? 자식들을 뭐라 그래? 그 식초 판 놈한테는 뭐라 안 그래? 우리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랬다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그놈을 인터뷰하는 이놈이 눈빛 하나 안 흘리고 낫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감식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놈은 뭐예요? 완전 사기꾼이야. 먼저 누굴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걔 무죄예요. 왜냐하면 그것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고의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고의가 2단의 고의여야 돼요. 2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통해요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나 가족을 골려주는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단계 고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여가지고 뭐요? 골려먹는다.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뭐예요? 1단계 고의만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넘어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가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와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요 놈을 속여서 손해를 입혀야지. 손해를 가한다는 뭐죠? 고의는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백화점 사기세를 아시죠?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예를 들어 이 옷이 5만 원짜리예요. 근데 5만 원을 5만 원에 하니까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서 5만 원에 파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할인도 안 하면서 우리가 사기 세일이잖아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되냐면 백화점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가죠. 따라서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잘 팔리니까. 그래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사기다. 왜냐하면 무슨 고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인과관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요 세 가지 요소가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로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망으로 인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아유 자식 참 먹고 살기 힘드네. 연민의 정을 느껴가지고 뭔가를 구입해 줬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결여됐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사기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는 야 이게 넘어갈까 싶은 게 많죠. 아까 감시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엽기적이었던 것이 옛날에 그 야구선수 최동원 씨 아시죠? 그죠? 그 양반이 그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그 뭐지 대장을 이렇게 관장하면 장성수하면 대장암이 낫는다 이런 거를 믿으셔가지고 그 가셔가지고 이제 그게 뭐예요? 똥꼬에다가 호소 받고 그런 거 시술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놈들이 그 최동원 씨도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에 이용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인 얘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사기냐? 우리 일반인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뭐 관장을 하거나 대장 청소한다고 대장암이 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당하신 분이 뭐죠? 수백 명이더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는 없어요? 인과관계는 없지만 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관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사기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의의가 나오고 요건이 나와요. 요건 해가지고 디귿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죠. 요거 그죠?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기망이 뭐로도요? 신묵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오늘 설명드릴게요. 리을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와가지고, 아저씨 그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웬 떡인가 싶어서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밖에 안 해요. 라고 말할 고지 의무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한 거는 뭐가 아니야? 사기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은 착하시니까 당연히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죠? 당연히 웬 떡인가 싶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지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죠? 또 제가요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 와서 저한테 파십시오 하길래 1억 3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깎이면 할 수 없고 그죠? 근데 이 인간이 좋습니다 하고 1억 3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1억짜리 1억 3천에 부른 게 물론 1억짜리 1억 3천에 부른 것은 명백히 뭐이긴 해요? 기망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는 아니죠? 위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뭐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기망행위에서 첫 번째 판례는 이겁니다. 고지 의무예요. 자, 임차권을 양도받으려고 뭘요? 임차권을. 근데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났고요. 집이 자꾸 나가라고 지랄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할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암수하라고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한 것은 뭐예요? 기망이고 뭐죠? 사기다. 두 번째 판례는 뭐죠? 쓰레기 매립장이죠. 그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침묵한 것은 기망으로서 뭐예요? 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뭐예요? 공동묘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골 땅은 모르겠어요. 그죠?
납골당이 그것이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단히 뭐죠? 애매하네. 그죠? 그거는 재판을 가봐야 알 수 있지.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사기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번 과실로 기망한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3번 기망행위 위법성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A, B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따라서 그것이 다소 과정됐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디귿번 대형 백화점 사기셀인데 위법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관련됐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뭘 주장하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뭐 하는 바람에 강박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뭐죠? 돈을 준 거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뭐예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요소를 갖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장이 실제 심사하겠지만 이재용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재용 씨는 처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기부한 돈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거는 뭐예요? 뇌물이다 이러면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준 돈은 뭐예요? 뇌물이니까 국가로 추징될 뿐이지 삼성이 그 돈을 모아지 못해 되돌려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보면은 저는 삼성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재용 회장이 맞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밑보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용 회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결과 또 이재용 회장이 또 얻은 이익이 5조요? 3조? 뭐 이렇게 나오는 조도 아니니까 또 특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강박 쉬운 말로 하면 협박이죠. 협박, 해악을 고지해서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요건입니다.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묵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죠. 이번에 이재용 씨도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 안 내면 세무조사 받을 줄 알아? 안 되면 당신의 일가 대부분 다 깜빵 쳐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은근한 눈빛으로 나라 일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것도 상대방이 뭘 느낀다면요? 공포심을 느낀다면 그잖아요. 그죠?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번에 저희가 좋은 일 하려 재단을 만들었는데 600억 좀 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뭘 느낄 수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박이 뭘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죠. 그죠? 위법. 여기서 이 위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근데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쉬운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빌린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그죠? 안 갚으면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그죠?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린 돈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할 때 보통 드는 게 뭐냐면 고소 고발이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면 당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국가로부터 구제받겠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는 뭐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따라서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억 플러스 알파 뭘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이병헌 씨인가요? 이병헌 그 영화 배우, 그죠? 영화 배우가 뭐 이렇게 음란 패설하고 뭐 어쩐저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적 농담하고 막 이랬다 가지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고소하겠다, 그죠? 돈 내놔라. 그랬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돈 뭐 택시비 한 5만 원 뜯어냈다 그러면 문제 없겠지만 뭘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죠? 위법한 강박. 이게 뭐가 되죠? 형법적으로는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가 되는 거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인간이 을이라는 여자하고 간통을 했어요. 지금 간통죄 없어졌죠. 그죠? 간통을 했다가 을의 배우자인 병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병이 방방 뜨면서 당신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고소 안 당하려고 병에게 얼마를 줬냐면 4억 5천을 줬어요. 요게 강박이냐 위법하냐 이게 문제였어요. 위법할까요? 만약 이것이 부정한 너무 많다. 부정한 이익으로 평가된다면 위법하다고 할 거고요. 그 정도 받을 만했다. 정당한 이익이다 보게 되면 위법하지 않겠죠. 우리 법원이 부정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정당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정당한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 정도는 뭐죠? 뜯길만 하다. 그죠? 이런 얘기. 저는 막 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학자분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죠?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판사들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사법시험 옛날에 사법시험이요. 1년에 20명, 30명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 대법관 하시는 분. 진짜 천재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합격하면 뭐 누가 달라붙어요? 마담 뚜가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평생을 뭐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 거죠. 누구처럼요? 우병우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판사들 입장에서는 뭐 4억 5천 정도는 뭐예요? 껌값이니까 뜯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판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도 그래서 이런 거죠. 판사도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뭐 변호사니 뭐니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하고 좀 어려움을 좀 아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판사가 돼야 그 판결이 뭐죠? 국민 법관정과 배치되지를 않는데 평생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껌값인 거죠.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죠? 보면은 이번에 반기문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표 끊는데 10,000원짜리를 뭐죠? 2장을 한꺼번에 넣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양반도 그 천재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오셔서 쉽게 뭐죠? 외무고시 합격하시고 평생을 뭐예요? 외무 공무원 생활하시고 외교부 장관 하시고 유엔 사무총장 됐으니 뭐 돈에 대해서는 뭐죠? 아무 생각도 없겠죠. 그죠? 아무 생각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분 아무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그 아는 분들 서민의 생활에 대해서 아는 분들 이번에 뭐 박근혜 씨도 가끔 보면은 말이 뭐죠? 그 최순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유라도 마찬가지고 꼭 이런 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앙떼아네트인가요?
프랑스 혁명 때 빵을 달라 그랬더니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죠? 그 비슷한 듯한 언동을 많이 하더라고 이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박근혜 씨도 무슨 그죠? 돈 벌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재산은 뭐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뭐 조 단위를 가고 이러니까는 서민들이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뭐예요? 이해가 없는 거죠. 왜 돈 없지? 나는 사조가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시면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 함부로 말 믿지 마세요. 그죠? 왜냐하면 합격하신 분들은 공부할 때 어려움을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아 힘드네 이러면 아이 대충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경험한 일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경험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정책도 이상하고 막 나라도 막 개낭이고 그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고의여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빼먹겠네. 하기 전에 요 강박이요 조심할 거 침으로 가능한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이때는 무효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5만 원만 줘 그러면 저는 두드려 맞을까봐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갈등을 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5만 원 줄까.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5만 원을 줬다면 그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다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5만 원만 줘 이러는데 아 줄까 찔릴까라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이렇게 칼을 디민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저는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지금 칼이 목에 들어와 있으면 스스로 뭘 못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수장학회 사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영남대학교하고 MBC하고 요거를 이제 그 김모씨인데 김모씨의 재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뺏었어요. 강탈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정수장학회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한 뭐 천억 단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수장학회를 만들게 됐는데 정자가 뭐죠? 박정희 할 때 정자, 유용수 할 때 뭐죠? 숫자. 유용재단 말고 다른 거예요, 그죠? 정수장학회 만드는데 물론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박근혜죠, 박근혜 씨인데 문제는 이분들의 유가족들이 뺏겼으니까 뭘 해야 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 행사 기한 제한이 있어요.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박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주장했냐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무효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달라고 뭘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 그때 났어요. 그때 나가지고 상대방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판결 났다시피 아무런 강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도 우리 측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의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거든요. 그런 판례가 아니잖아요. 강박은 있어요. 강박은 있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는 아니라는 판례요?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지 강박 자체가 없다는 판례는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 판례 내용이 뭐예요? 강박은 있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가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였지 강박 자체가 없었다는 판례는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요새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느낌이 알았어야 돼. 아, 이 양반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거를 두뇌 속에서 뭐예요? 재구성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야 되는데 꼭 내겠죠 시험에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해야 됩니다. 고의해야 되는데 이 고의니까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어떤 고의냐면 2단의 고의입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판례는 벼락 맞아 뒤지라 사건입니다.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벼락 맞으라고 말하는 것에 뭘 안 느낍니까? 공포심을 안 느낄 텐데 그분은 진짜 벼락이 맞을까봐 무서워서 외출도 못했고요. 더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구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주관적으로 무엇을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규제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해가지고 1. 강박행위 그죠?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얼반 강박의 정도에서 B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읽어볼게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할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로 하여금 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 외용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무효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번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읍번 나와 있고 2번 2단에 고의해야 되고 3번 강박행위 뭐죠?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지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고 박스도 뭐죠? 요거에 관한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인과관계는 객관적이도 필요 없고 뭐요? 주관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상위 강박에 의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으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사기에 강박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기친 놈인 병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누가요? 을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했을까? 그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피용자여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가장 뭐죠? 일반적이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제3자예요. 따라서 직원이 사기 강박하는 바람에 사장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때 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제3자는 누구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대리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우리가 대리에서 우리 기초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리인이란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만이 대리인이에요. 단순히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피용자 사자인 거예요. 그러면 판례에서 1번 은행의 출장소장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 차장 이런 분들은 피용자예요. 사자예요. 왜냐하면 본사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CEO가 하는 거고요.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에 뭐예요? 보조,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점장이나 출장소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대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점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점장이 하는 거고요. 자기 출장소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출장소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다 뭐로 들어갑니까? 피용자, 직원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출장소장이나 지점장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로 들어간다고요? 대리인으로 들어간다. 이런 취지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2번 판례는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이 채무자예요. 근데 병이라는 친구가 이러한 갑의 채무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그럼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냐면요.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거라고요? 채권자하고 누가요? 보증인이. 따라서 채무자가 병을 사기치고 강박한 것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겁니다. 채무자는 보증계약에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쳤거나 강박을 한 거는 당사자가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거니까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라고요?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 큰 의미 없고 취소 효과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보호되게 되고요.
관련 문제 이것도 나중에 해당 부분 보는데 1번 담보 책임과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착오와 담보 책임은 선택 못했죠.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었는데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2번 사기와 착오도 뭐라고요? 선택적 행사 가능하고 3번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4번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자 사기든 강박이든 다 뭐예요? 위법하죠. 위법하니까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아까 착오는 위법하자니까 안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위법하니까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중으로 하면 안 돼요. 취소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과실도 없고 알지 못했다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상속받은 사람은 저번 주에 했어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을 했어요. 이건 좀 앞에 있는 판례인데 그 지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말씀드리면 이제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조카놈이 전화했어요. 작은 아빠 나 이번에 취직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우리 조카 한번 들려라. 삼촌이 맥주 한 잔 사줄게 해가지고 왔길래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막 이러면서 흐뭇하는데 이놈이 그러는 거죠. 근데요 삼촌 제가 회사 다니려면 신원보증이 필요하답니다. 신원보증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지 그죠? 그죠? 아이 그거 내가 당연히 해주지 했더니 서류 끊어놓길래 읽지도 않고 어떻게 어디다 도장 찍어 해가지고 서면 도장 빵빵빵 찍었어요. 흐뭇한 마음으로 보내줬던 이 그자스 놈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안 캐시에서 돈을 빌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취지로 뭐예요? 연대보증 서면에 뭐죠? 서명 날인한 거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는 명백히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중요 부분이고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근데 이것이 사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카가 삼촌을 뭐죠 이렇게 둘러먹는 것 정도는 뭐 사기라고 해서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X예요. 또 나올 건 아니죠. 우리 4번입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조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어요. 허위로 고지했으니까 뭐예요? 기망이긴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제3자가 아니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만은 가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 갑에 드린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맞는 이유는 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좀 쉬었다가 이제 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